예, 강원도 춘천 출신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 윤석열 검사님 그래 태블릿 PC 공부 좀 하셨어요? 점심시간에? 네, 좀 얘기 들었습니다. 예, 뭐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반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앞에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자, 그 문제의 드레스덴 연설문 말이에요. 네. 예, 검사님. 네. 그게 그 전에는 안 열린 거는 사실이에요. 포렌식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그게 처음 열린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보고서에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 화면 보이시죠? 2016년 10월 18일 08시 16분에 처음 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JTBC가 그거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그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이제 예. 제가 점심시간에 듣기로는 JTBC가 입수한 거는 그날 오전인데 예. 시간이 8시로 되어 있는 것이 예. 세계 시간, 표준 시간에 맞추다, 원래 표준 시간에 따라서 예. 되게 되어 있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JTBC에서 그걸 열어본 시간은 오후 한 5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표준 시간 때문에 저게 8시 몇 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답변을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이걸 이해를 할까요? 표준 시간에 맞춘다? 자, 이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아니, 잠깐 앞에 다시요. 저기서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왼쪽에 폴더가 SD 카드 다운로드 폴더입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SD 카드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SD 카드가 뭐예요? 외부의 메모리 카드입니다. 파랗거나 혹은 까만 자그마한 메모리 카드를 넣어서 태블릿에 꽂아서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그 위에도 SD 카드가 나오지만 안드로이드 폴더지 다운로드 폴더는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짧게 답변 좀 해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제 좀 곤란하면 이제 모른다고 하시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예? 이거 제가 아주 이 전문가가 될 판이에요. 그냥 이게 제가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무슨 표준시가 어떻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예? 표준시 그런 게 어딨어요. 태블릿을 쓰면 제대로 된 날짜가 이렇게 꼽히는 게 맞고요. 나오는 게 맞고요. 다만 이 시간이 바뀔 수 있는 것은 표준 시간을 변경했을 때입니다. 자, 제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바꿔본 거예요. 그 설정에 들어가서 2012년 6월 22일로 바꾸면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도 2016년으로 시간이 나오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태블릿을 개통한 날 저절로 거기에 맞는 폴더가 막 차차차차 개통한 날짜로 뭐 서류들을 받는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잘 들어보세요. 윤지 검사님. 네. 지금 무슨 사진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어떤 태블릿을 새로 개통했다. 이걸 여기다 옮긴다. 그러면 작년에 2016년에 찍은 사진이 새로 옮긴 2017년으로 저장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태블릿은 2016년 6월 달에 개통이 됐는데 거꾸로 2017년에 찍은 사진이 2016년으로 소급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중에 이거 보세요 좀. 예? 이게 그냥 우리가 뭐 괜히 그냥 갖다가 뭐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포렌식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보고서 700페이지 되는 거 밤을 새워가면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 좀 해보세요. 또 다른 거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백남기 사건이요. 자, 우리 윤지검님. 네. 저거를 그래 경찰을 기소하셨더군요. 네. 경찰을. 예? 작년에 우리가 와서 그렇게 저 부검해라 한 게 아직도 생생한데 뭐가 도대체 바뀌었습니까? 예? 부검을 했습니까? 뭐 주치의가 뭐 입장을 바꿨습니까? 바뀐 거는 검찰의 태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걸 그렇게 갑자기 바꿔서 경찰을 기소를 하죠?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미 왔을 때도 경찰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는 받았고요. 다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를 놓고 저희가 수사를 좀 더 한 것입니다. 그거 정말 인정할 수가 없고요. 예, 그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화면은. 저게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동영상, 저 무슨 소리 안 나게 한번 그냥 틀어봐 주세요. 저 동영상이요, PPT. 저게 현장 화면인데, 수도 없이 소리는 좀 줄여주시고요. 저게 하여튼 수도 없이 우리가 다뤘던 건데, 저거를 정말 저는 수십 번 틀어본 사람입니다. 예? 저기에서 물대포를 저분이 한두 번 맞은 것도 아니었고요. 얼굴에 정통으로 맞아서 그 지면에 큰 충격으로 떨어진 화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응? 더군다나 나중에는 빨간 우이 가격 자세로 온 몸을 짓누르는 그런 게 나와요. 자, 제가 얘기하는 것만 맞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논란이 되고 이러면 부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작년에 부검 영장 제대로 검찰 집행도 하지 못하고 그 때법에 밀려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거를 기소를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제가 이미 왔을 때부터 경찰에 대한 기소 방침은 서 있었고요. 그런 범위에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집단 광기에 과학까지도 뒤로 밀리는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정부에서 우리 당시 그 야당 의원들이 국감만 가면 맨날 자료 제출 요구 하길래 왜들 그렇게들 하시나 그랬는데 이제 그 심정을 좀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그거 좀 보자고 한 거를 조금 전에 20시에서야 비로소 그거를 볼 수 있었다는 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를 다 일일이 볼 시간도 없고 그렇게 늦게 열어주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요. 백남기 씨 사망 사건에 그 사건에 제가 보려고 했던 그 기록이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의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럴 때 이거 물대포 맞아서 돌아가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맞다고 한 그 의사들 그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이제 기소를 한 모양인데 제일 그 환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주치의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검사장님. 그렇죠? 주치의가 꿋꿋하게 병사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그거를 병사 아니에요. 개꾼들의 말을 붙여다가 지금 기소를 하는 모양새예요. 참,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 개별적인 사안 이건희와 그 당시 그날 그 백남기 씨가 그렇게 사망하게 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정말 대규모 그 아주 소요 사태가 거의 있었습니다. 네? 경찰관이 113명이 다쳤고 경찰 버스 50대가 다 파손이 됐던 이웃나라 일본에서의 기사는 대한민국에서 그 폭동이 있었다고 이렇게 했던 그거에 대해서 결국 남은 거는 그거를 시위 진압한 경찰관들을 4명을 법정에 세웠다는 거. 이게 나중에 또 이제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정말 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이 자칫하면 법치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그 사망진단서가 이렇게 문제가 돼서 병원이 이렇게 휘청거렸던 예는 지금까지 없었죠. 백남기 씨 사망 사건 이전에는.
지금 보면 이게 지난 국감에서도 똑같은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일대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서울대 의대 합동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활동 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일주일 이내로 짧게 방해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3일에 이 특별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제가 기억을 좀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의결사항에 위원회는 사망진단서 수정 권고 제안을 하지 않고 진단서 수정을 제안하지 않고 지침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인의 담당 주치의인 백선아 교수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의 종류로 병사를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생각이 없음을 재확인한다. 그러니까 등가죠. 첫 번째는 권고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지침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랬고, 두 번째는 백선아 교수가 병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백선아 교수의 그 판단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의결에 대한 기타, 허대석 교수가 당시 특위의 부위원장이셨는데 서울대 의대 그 허대석 교수죠. 이 허대석 교수는 위원회의 보고서에 고인의 사망진단서가 관련 지침과 다르다고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한 후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본인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위원회 회의 장소에서 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는 고 백남기 씨가 이제 사망 직후였고 사회적 논란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때 서울대 의대하고 서울대가 합동조사를 통해서 낸 결론이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서울대에서 의료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수정권고 방침을 정하고 그거를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받아들이면서 사망진단서가 수정되게 됩니다. 주치의도 동의하지 않는데 그거를 주치의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사망진단, 사망 원인에 대한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 317일 동안 본인의 진료행위 그리고 진료기록을 토대로 한 그 본인이 판단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없으니까 서울대 병원에서는 신경외과로 문의를 하고 신경외과에서는 전공의가 작성한 거니까 주치의 판단은 뒤로 빼고 그거 그냥 서류에 기재했다는 이유로 전공의가 물러서는 걸로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면 앞으로 누가 서울대 병원의 사망진단 내용과 서울대 병원의 조사 결과라는 것을 신뢰하겠습니까? 서울대에서 합동조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작년 10월에 발표하고 의료윤리위원회에서는 올해 6월에 이렇게 발표하고 정권 바뀌면은 이 두 개 위원회를 또 뒤집는 위원회가 서울대 서울대에는 또 생기겠네요? 병원장님, 이게 지금 전문 의료 트레이닝을 받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고 오로지 의학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환자의 생명만을 지키는 것을 철칙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게다가 주치의는 아직까지도 317일간의 자신의 진료 행위와 진료 기록에 대한 판단을 고수하고 있는데 작년 국감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부전증 때문에 연명치료 계획서를 2번이나 작성하고 유족이 연명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계셔서야 어떻게 누가 서울대를 신뢰하겠습니까? 원장님, 그게 벌써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 소송이 들어오니까 개인이 그러면 소송을 본인이 피하기 위해서 전공의 하나가 자신의 소신을 바꿨다.
이게 지금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 분쟁에 있어서 소송이 들어왔다. 나는 사망을 우리 가족이 그걸로 사망하지 않았다라고 본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합동 조사까지 그렇게 해놓고 그 결론으로 가름해서 의학적인 지식으로 판단한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죠. 오히려. 잘 명심하고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이 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바꾸거나 그런 병원이 판단한 게 아니라 병원의 판단이 아니지만 기사 검색해 보십시오. 개인이 자기 소송 때문에 자기가 기록한 걸 바꿨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는지 서울대 병원이 병사를 외인사라고 바꿨다. 서울대 항복이라고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